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장 앞두고 어떤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작전 세워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늘 이 시간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FOMC 회의 결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장전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우리 시장부터 좀 복귀를 해보죠.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 분위기가 좋았죠. 네, 예, 그렇죠. 뭐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제 전일자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큰 폭을 보였고요. 뭐 지금 기존에 계속 얘기 나왔었던 게 이제 기준금리 이제 인상 속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가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속도보다는 향후에는 이제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계속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한때 이제 플러스로도 이제 전환이 됐다가요. 장 막판에 기관의 이제 매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29포인트로 전일보다 0.3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694포인트로 0.4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뭐 특이했었던 건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국내에서 큰 기술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이제 일부 이제 신문 보도상에서 미국의 이제 연기금 펀드 중에서 일부분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한국 비중을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글로벌 이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비중을 한국 비중을 기존의 11.2%에서 14.3%로 한 3% 가까운 이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개인 같은 경우도 뭐 매수세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 등과 같이 이제 중국 시장과 경합이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군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차이나 런이 이제 있으면서 한국 쪽에 조금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에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전에도 한 10여 차례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북한 미사일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돼서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양대 시장은 개인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1,700억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만 한 5,8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월 들어서도 다시 지금 순매수가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뭐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 기계, 건설 업종 등이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증권 서비스업, 운수창고 등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금속, 일반 전기전자, 건설 업종이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IT 업종은 2% 내외의 그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매도 종목을 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관 외국인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완성 배터리 업체 3개사를 모두 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와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일단 매수 상위에 올려 있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나노텍,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첨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미래나노텍, 나노신소재, 성광밴드, 태광, 동일금속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환율은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원대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가 어저께 이제 중국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7.32 위안으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뭐 7.4 위안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줄 정리를 좀 해보면 국내 증시가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주인공은 2차 전지 덕분이었고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장주들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2차 전지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본격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2차 전지는 시장 대비 강하고 성장주, 기술주들은 좀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1등 시총 1위 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메모리는 힘들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파운더리는 믿었는데 파운더리에 대한 그 업계의 내용도 지금 현재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례로 TSMC 주문량이 지난 9월 말부터 감소세로 좀 돌아섰고요. 내년 1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글로벌 파운더리를 좀 퍼센테이지가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파운더리 호황도 꺾이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는 좀 이제 약해졌다라고 네. 많이들 예상들 하고 있죠. 특히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이제 1, 2, 3위 업체가 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런 실적 부진한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신규 설비 투자를 30에서 50% 감축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감축은 아직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3분기 실적의 기업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글로벌 파운드리 뭐 업체들의 이제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업계 1위인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매출이 6,131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뭐 그 성장률로 보면 한 48% 정도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3,103억 대만 달러로 8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계 2위인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매출이 뭐 좀 주춤거리는 측면은 있지만 파운드리 사업부는 7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세계 3위의 그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UMC 같은 경우는 매출이 754억 대만 달러로 3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미국 세계 글로벌 이제 4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뭐 8일날 시장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매출이 한 2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20% 넘는 그런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보였었던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일단 4분기 이후에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핵심 고객들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TSMC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주문량이 감소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 이게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시장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16나노 이상의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과거에서부터 써왔었던 그런 이제 공정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거시 공정에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 자체가 MCU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제품 하고요. 그다음에 DDI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센서 등 뭐 이런 제품들인데요. 이런 제품이 보통 IT나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런 이제 IT나 자동차, 특히 이제 IT 관련된 부품의 IT 관련 제품들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된 주문도 같이 지금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뭐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이제 투자도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에 400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보다 10% 줄인 36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USMC 같은 경우도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36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한 30억 달러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도 이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뭐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주문량이 줄어든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나노 공정에 대한 생산 물량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가장 큰 이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의 3나노 공정의 예상 지금 생산 물량의 40에서 50% 정도가 감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TSMC가 이런 이제 3나노 공정을 위한 웨이퍼나 소모품, 장비 등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라는 게 이를 좀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TSMC가 3나노 공정을 이제 축소하는 이유는 지금 3나노 공정의 상용화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이제 핀팩 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와중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나노 공정의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좀 상용화 좀 지연되고 있고 수율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인텔이 3나노 공정에 대한 생산 계획을 일단 계약을 취소를 했고요. 그 외에 뭐 AMD나 뭐 다른 엔비디아 같이 이제 다른 이런 이제 첨단 공정에 를 이제 맡길 그런 이제 기업체들의 그런 수주 아마 취소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메모리는 힘들 건 알고 있었는데 파운더리까지 업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게 몇 차례 좀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그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 시설 투자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삼성전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서 좋을 때 이제 뽑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을 네. 이제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게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투자가 있는데 뭐 전체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메모리에서 만약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시스템에 더 투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뭐 과잉 우려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도 그걸 이제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1, 2, 3위 업체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은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각 사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메모리 관련된 부분의 설비 투자를 뭐
늘리는 것보다는 아마 줄일 가능성이 좀 더 많으면서 그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조절할 가능성은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향후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15%에서 1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두 TSMC를 잡기 위해서는 향후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만약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나노 초미세 공정에 대한 뭐 자신감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SMC가 계속 3나노 공정이 이제 실패하고, 그러니까 계속 양산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3분기부터 3나노 공정의 제품을 양산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GAA 기술에 따른 이제 3나노 공정으로 향후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아마 그 여러 이제 업체, 그러니까 거래처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TSMC가 3나노 공정이 계속 지연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3나노 공장을 양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수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관련된 점유율이 뭐 기존의 이제 정체적인 구간을 아마 상향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3나노 관련된 뭐 파운드리 수주액이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팹 리스트들이 이제 GAA 기술이라는 게 지금 처음 이제 발표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 신뢰성이 아직 확보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수율 문제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걸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금요일장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금리라도 뭐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도 33년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어떻게 보면 높은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뭐 다른 이제 여타 국가들의 기준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11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지금 뭐 올릴 것이다. 그럼 과연 그 폭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게 아마 시장 관심사인데요. 아마 0.5%인 이제 빅스텝의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증시가 이제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장중에 상승 반전이 될 만큼 낙폭을 줄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차이나 런에 대한 자금 중에서 일부가 국내로 국내 증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 뭐 글로벌 탑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는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입 규모는 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또 하나 이제 우려해야 될 게 이제 국내 기업의 외환 채권에 대한 이제 콜 옵션 미이행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좀 다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이제 외환 채권 조기 상환 콜 옵션을 이제 미상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해외 관련된 물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무관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기 상환 옵션을 상환 안 했었던 게 2009년도에 우리은행이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콜옵션을 미상환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레고 사태에 이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선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투자 금액으로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지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내년도에 외화 채권 만기 규모가 한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차환 발행이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기준금 3분기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과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로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의 상당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박스는 2,100에서 2,370포인트로 지금 예상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현재 그 경제 대외적인 이제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뭐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여기서 반등한다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 차익 매물의 출회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국내 증시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연준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 요약과 함께 저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어제 FOMC 회의 결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4연속 단행이 발표되면서 이 영향으로 전일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이슈는 그간 많은 매체에서 다뤘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75bp 인상을 한 점보다는 파월 의장의 언급에 더욱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단행은 분명히 큰 악재인데, 자, 근데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이 없던 것 뿐이지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무제표의 좀 부채로 인한 그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 언급 한마디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예민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또 10년물과의 폭을 키워나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거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합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대출이자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는 또 현재 상황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자,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건 개인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돼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또 원달러 환율에도 이제 피해가 많이 올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환위기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금리 인상의 상황이 좀 미국 주요 지표는 좀 견조한 상황이죠. 자, 원래는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번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입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도 되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결과가 보여진다면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른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에 좀 귀를 기울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연구원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만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장중에도 계속 나오고 속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상황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포인트도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무려 4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자,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한 지 12시간여 만에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은 또 감시와 경계를 강화를 하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좀 공조를 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 연장 발표에 반발해서 또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은 이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 직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입장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괜찮고 타국의 훈련에는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근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는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올해 가장 큰 이슈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자, 이 전쟁이 나지 않았다라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간 있었던 일이라서 이제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초반에는 정말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할까라는 이제 주변 반응이 많이 많았었지만 이내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현재 장기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북한의 도발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정도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응하고 북한의 도발로 다시 이어진다면 증시를 움직이는 심한 악재 이슈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도 체크 꼼꼼히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도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고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쯤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만한 좀 이슈가 나와졌죠. 자, 바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은 향후에 10년에서 15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600억 달러, 즉 하나로 85조 4,28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모션, 센싱 부품 관련주에 주목을 하라는 조언도 나왔고 또 인간처럼 작동을 하는 로봇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같은 트렌드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향후에 10년간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 로봇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수요가 늘고 물류나 유통, 의료, 그리고 외식 등의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죠.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 국내 총생산, GDP 상위 국가들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과 사일 근무제 확산 기조, 그리고 인력난과 임금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로봇의 지향점은 결국 인간 대신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단순한 일을 담당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골드만삭스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미국 제조업이 그 노동력 부족을 2030년까지 4% 그리고 노인 간호 인력의 부족은 2035년까지 한 2% 보충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자 오늘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를 배경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상장한 최근 상장이 아니라 SPG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PG는 하모닉 감속기를 최초로 이제 국산화시킨 업체죠. 자, 원래 하모닉 감속기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썼는데 국산화를 시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원가 절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왜 관련주 중 감속기를 좀 보냐면 감속기는 관절에 사용되죠. 자,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봇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 규모가 로봇 소형화 흐름 속에서 높아지는 수요에 따라서 20년도 기준으로 100만 대 그리고 0.5조 원에서 2030년까지는 293만 대로 1.3조 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을 이룰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대표를 보신다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 비율이 또 줄고 있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부채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부담을 좀 덜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보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재무대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하고 있어서 그 단기 이평선들만 역배열을 하고 있어서 정배열로 돌아오기 딱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진입가는 16,500원에서 17,000원 부근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 이제 그 저항선이 있어서 2만 원 선까지 보고 손절가는 이제 15,500원 정도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간략하게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장은 아무래도 FOMC 회의의 그 여파가 조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북한의 그 핵 소식도 이제 핵이 아니라 그 도발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핵 그 실험 성공 소식도 나와주면서 전쟁 이슈도 조금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런 그 관련주들을 좀 많이 공략하는 게 좋겠고 어제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제 조금 많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 AMD 미국 주식 미국에서 이제 AMD 관련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주를 공략을 하신다면은 오늘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전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시장 대비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체크해야 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셀과 소재 업체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 셀 업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업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에 육박하는 시장 영향력을 이제는 거의 이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종목을 합치면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섹터 중에서 이 시가총액 비중이 그동안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였는데 이제는 영향력 면에서는 거의 반도체에 육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됐고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있죠. 내년에 회복이 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회복이 되지만 이전을 다시 넘어서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최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 전지는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의 새로운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부분은 이제 성장 초입 단계거든요. 성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매출액도 커지고 이익단도 커지고 실적 계속 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서 전기전자 섹터로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특징적인 종목으로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 이후에 다른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 연초까지는 재작년부터 연초까지 신규 상장한 종목들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의 흐름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보유해소 물량도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었죠. 42만 5천 원 정도, 43만 원 정도를 좀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7월, 8월 들어서 이 보유해소 해제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해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주 잔고만 1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생산 속도가 수주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제는 생산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물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4분기는 좀 더 개선된 실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미국 시장에서 여러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과 같은 이런 협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위지만 중국 업체가 1위인 상태지만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모습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연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좋고 실적 좋고 전망까지 좋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접근 가능한 가격 시초가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 대비 잘 가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부진한 곳도 있을 텐데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려감들이 좀 있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FOMC 이후에는 좀 더 심화가 됐고 그 이전에도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 특히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 FOMC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는 최근에 이 다른 M&A 이슈로 인해 좀 많이 흔들렸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이 많이 이 우려감이 나오면서 1조 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 나왔었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랑 환율이 모두 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 기업들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나스닥 조정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국내로 와보면은 국내 시장도 물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술주들 조정이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실적 우려감이 미국 기술주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이 하락에 대한 이유였는데 국내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은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 혹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좀 좋아진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레벨업이 될 만큼 지수가 상승하기는 쉽진 않지만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그런 모습들은 전일 국내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하락폭 상당히 많이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은 좀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오늘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이 기술주들은 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서 골라봤는데요.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선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국내 여객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보단 속도가 좀 더딥니다. 국내 여객 회복 속도가. 그렇지만 여객 분명한 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한 가지가 있죠. 물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여객뿐만이 아니라 이 화물 부문에 있어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 매출 이익 4분기도 뭐 상당히 좀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제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불 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대부분 좀 해소를 한 상황이고 실적 상당히 좀 좋다라는 포인트로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상당히 아랫부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향후 실적까지 본다라면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수급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전정 거래일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장중에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양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으로 풀어나가는 시장이고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편으로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관 매도를 볼 때는 특정 주체가 어느 주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5,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매도의 주체였습니다.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유 계정을 운영하는 프랍 트레이더, 그다음에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그 팀들, 이 차익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매매가 나가는 그러한 주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이 시스템 트레이딩과 흡사한 매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수급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 선물, 현물 차이로만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주체를 뚜렷하게 놓고 살펴보기보다는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기금 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유입하는지 매도가 지속되는지 이 여부에 대한 체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지금 해외 자금의 리밸런싱에서 우리가 본 거는 대형주들이 확실히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2차 전지 셀 업체들, 이 셀 업체라고 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했던 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보여줬다는 점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그 수급의 요인까지 더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해외에 지금 리밸런싱 자금들,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점은 좀 약간 공격적인 국가들, 공산주의적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비중은 줄이고 인도라든지 우리나라의 비중을 늘리는 점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과 연결된 시장 자체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도 기계적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시장이
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산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와도 좀 증한기금 같은 경우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점이 심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생해서 보면 우선 대형주의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유입이 될 텐데 여기에서 지수 같은 경우를 위로 강하게 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각각 놓고 봤을 때 강하게 치고 올리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기타 시총상위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자동차는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올리기에는 뚜렷하게 부담이 좀 보이는 시장이라고 하면 중소형주라든지 개별주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의 특성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 명백한 1등주,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한 건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 그다음에 키를 맞춘 게 삼성 SDI입니다.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파생을 해본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사업만 이렇게 따로 떼서 좀 실적을 대입해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점은 좀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 이 키 맞추기 같은 경우는 업종이 강할 때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가 강하고 이 중에서 좀 덜 오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키 맞추기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수급 자체는 연간의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라든지 이 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2차 전지를 발라내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실적 변동성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적의 부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주가 같은 경우가 위아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점, 그 점을 열어두고 기업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외국인 대비 매도 규모가 큰 기관의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점을 서두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차익거래 용도의 수급 흐름이라는 점이 금융투자 쪽 매도를 중심으로 출회가 되었고요. 차익거래라고 하면은 그 선물 가격, 현물 가격의 차이를 통해서 시장의 이 부분이 그 하락으로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그 수급, 거래량, 거래 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해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중심으로 하면 기관 매도가 나올 때 금융투자 파트가 대부분 매도를 차지한다.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올 때 금융투자 파트가 대부분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 없이 그냥 좀 차익 거래로만 나오니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북클로징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금융투자의 자금 일부 같은 경우는 프랍데스크에서 나오는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이 나타난다고 하기보다 약간은 그 리밸런싱 자금들, 이제 월 말이 10월에 있었고 월 초에 치달을 때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외국인 대비해서 매도 규모가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익 거래 용도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폭이 외국인보다 커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이슈로 좀 짚어봤는데요. 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슈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